네,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출력했던 PT GUI에서 출력했던 에스티맵을 활용해서요, 누크에서 해당 이미지를 어떻게 언디스토트해서 그대로 풀 스피어에 적용시켜서 VR 영상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TV에서 사용했던 필드 오브 뷰, 그 카메라의 FOV 화각하고요. 그 언디스토트의 옵션을 그대로 누크에서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언디스토트에 대한 에스티메이트 공식이라든가 그리고 필드 오브 뷰의 칼큘레이션 해가지고 필드 오브 뷰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실제 고프로 카메라에서 필드 오브 뷰를 계산하는 공식을 한번 공부를 했었죠. 그 공식을 수식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PTGUI에서 PT9B에서 출력한 파일들을 레이어 단위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모아봤습니다. 자, 총 6개의 레이어가 이렇게 따로따로 출력된 게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레이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원본 파일들이에요. 원본 4대3으로 촬영되어 있는 원본 파일인데 약간 특이하게 보셔야 될 점은 이렇게 지금 90도 회전되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죠. 카메라에 4대3으로 찍을 때 자, 4대3 이렇게 촬영이 된 건데 자, 그때 약간 이렇게 눕혀져서 촬영이 됐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리그에 따라서 약간 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4대3 비율로 촬영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 저희가 보는 뷰보다 이렇게 90도하고 돌려서 보게 되죠. 그래서 카메라의 호리젠탈하고 버티컬 어퍼처가 반대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PTGU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출력한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STM으로 출력을 한 거고요. 그리고 16비트로 저희가 출력을 했었죠. 알파 채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A으로 나오죠. 그래서 해상도는요, 1022 곱하기 1022의 자, 렉트리니어 자, 해상도, 정사각형의 해상도를 가지고요. 자, 요렇게 얘는 롤을 없앴을 때의 롤 90도를 없앴을 때의 해상도죠. 자, 먼저 이 상태에서 이 해상도 그대로 저희가 나중에 에스티맵을 적용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자, 일단은 원본을 하나 가져올게요. 가운데 있는 이미지. 자, 여기서 가운데 있는 이미지만 요 이미지겠죠, 요 이미지.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이미지가 요 이미지일 거고요. 그래서 원본은 요 이미지입니다. 여기 사람 기준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원본은 요 이미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가져오게 되고요. 당연히 알파 채널 없고 1920-1440 자, 프로젝트 파일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자, 제일 처음에 그냥 롤 90이 회전된 상태에서 뽑은 에스티맵이죠. 자, 해상도가 너무 커요. 해상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자, 에스티맵 소스를 통해서 탭 에스티맵 이미지를 통해서 에스티맵은 두 개의 인풋을 가집니다. 소스가 원본 소스를 가져오는 거고요. 에스티맵에 UV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이 UV 이미지는 디스토트를 결정하는 이미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티메이트 딱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비사이드 패러다임이 여기서는 에스티맵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티맵이 바로 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디스토트라든가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를 보시면요, 실제 사용되는 영역은 요만큼밖에 안 되죠. 이 이미지가 이렇게 넓어져 사용된 영역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영역은 사실 버리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 영역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얘를 계속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지금 2배 확대예요. 컨트롤 1 1배 확대, 컨트롤 2 2배 확대, 컨트롤 3 3배 확대.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계속 확인해가지고 봐야 되는데 알파도 놓고 보면 좀 더 수월하겠죠. 컨트롤 4, 컨트롤 5, 컨트롤 6, 컨트롤 7 한 다음에 여기 한 픽셀 이렇게 정확하게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일이 수작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수도 좀 생기게 되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툴이 바로 오토크랍이라는 노드가 그 방법이 있는데요. 뭐 X 누르고 오토크롭해서 이렇게 스크립트 커맨드로 적을 수 있긴 하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노드를 활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커브 툴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커브 툴이라는 노드를 넣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뭐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알파 채널 하나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RGB 전체적으로 계산하면은 오래 걸릴 테니까 커브 타입은 오토크랍 해주시는 거고요. 채널은 뭐만? 알파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영역을 다 계산하라는 거예요. 전체 영역,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는 전체 영역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고 했을 때 한 프레임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러 프레임이라도 1프레임만. 오케이 누르면은 오토크랍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다고 생각되지만 오토크랍 데이터에 가시면은 키프레임이 하나가 딱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크랍이 정확하게 3배, 4배, 5배, 6배, 7배, 자, 알트 키웠군요. 자, 7배 정도 키운 건데요. 알파 상태에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자,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은 꽤 많이 줌을 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커졌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자, 크랍 노드에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크랍 시프트 누르고 브런치로 이렇게 빼내 주시고요. 자, 지금 프리퍼티스가 하나로 되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플로팅으로 띄워서요, 드래그해서 속성값을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드래그 하셔서 여기 드랍해서 애니메이션 메뉴를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비로소 얘는 정보를 가져온 거고요. 얘는 실제적으로 크랍 노드를 통해서 크랍을 한 겁니다. 리포맷 하면은 이 이미지에 이제 실제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실제 사이즈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3363 곱하기 4476의 해상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에스티맵으로 활용하게 되면요, 자, 에스티맵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현재 3363 곱하기 4476을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미지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얘는 지금 현재 1920에 1440p만 만들어진 겁니다. 왜 이런 상태냐면, UV 채널이 어떤 건지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UV 채널이 레드하고 그린입니다. 그래서 RGB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요, 이렇게 이미지가 디스토트가 되어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디스토트를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활용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롤을 뺀 거를 가져오겠다고 하시면요, 롤을 빼준 걸 이렇고요. 얘를 똑같이 커브 툴을 통해서 크랍 노드를 적어 주시면요, 크랍 노드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대로 만들어집니다. 4476, 3363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4476, 3358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 상태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시면 되냐면요, 일단은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적용을 하세요. 에스티맵 그대로 갖고 와서 소스 에스티맵 적용하시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런 다음에 90도만큼 롤을 돌리는 거죠. 자, 그래서 리포맷 하셔서 돌리셔도 되고요. 자, 플랍. 자, 잠깐만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아, 반대네요. 플랍 해서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해상도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투박스에서 포스에서 만들어 주고요. 그때 해상도가 뭐로 만들어지면 돼요? 3363, 4476 3363 으로 만들어 주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자,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약간 틀리게 보이는 거는 여기 보면 필터가 지금 W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필터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틀려 보이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둘 다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방법보다는요, 일반적으로 두 번째 방법보다는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게 출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자, 센터 이미지의 롤을 바꾸지 않고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출력을 하시면요, 다음과 같은 디스토트 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미지를 갖고 왔었고요, 올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운데 이미지가 요 이미지죠. 그리고 제가 4K VR 셋업을 만들어 가지고 2대1 규모에서 요렇게, 자, 랜덤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요, 제가 스피어에 매핑을 해볼게요. 이게 그대로 VR인 거예요. 그 영역만큼. 그래서 스피어에 매핑을 하는데, 스피어는 작잖아요? 이 상태로 레디우스가 작고 로우와 컬럼 수가 작으면은 이게 나중에 카메라 비춰놓고 또대로 프로젝션에서 봤을 때 이미지가 워낙 작기 때문에, 레디우스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얘가 해상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디우스 100, 로우 컬럼 100 해주시면요, 자, 이렇게 VR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안에서 밖을 봤을 때도 그런데, 안에서 밖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반대쪽으로 보고 있죠? 왜냐면 노멀 방향이 밖에서 안을 보는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VR은 안에서 밖을 보는 구조니까요, 미러 노드를 통해서 가로를 플랍 하시면 됩니다.
버티컬이 플랍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요. 자, 그대로 만들어지죠. 자, 이때 저희가 카메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카메라는요, 어떤 카메라를 만드셔야 되냐면, 얘를 촬영한 카메라를 만드는 겁니다. 저런 상태에서 촬영한. 저희가 360도 공간이 이렇게 있었으면은, 저 카메라가 저 부분을 촬영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6분의 1. 가로가 만약에 4개라면은 4분의 1이고 위하고 아래를 통해서 다 전체적으로 6개의 카메라라면 6분의 1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총 7개의 카메라를 사용을 한 겁니다. 하단 하나 안 썼으니까 7개의 카메라에서는 얘가 7분의 1의 그 화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촬영되고 있는. 그래서 그 카메라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단 카메라를 만드세요. 카메라를 만들고요.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화각입니다. 화각. 그래서 사실 이 카메라가 지금으로서 얘는 고프로로 촬영된 거니까 고프로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프로의 호리젠털 어퍼처, 가로의 뭐예요? 필름 센서 사이즈, 세로의 센서 사이즈, 그리고 포칼 렌스를 그대로 적으면은 그 화각이 나옵니다. 그 화각이 나오는데 그때 저희가 어디에서 PT GUI에서 적었던 거 그대로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걸 역으로 적을 수 있는데 FOV만 맞춰주시는 거예요. FOV에 맞춰줄 수 있는데 그때 바로 뭐가 필요하냐면 FOV 칼큘레이터라는 계산 공식이 필요합니다. 화각을 구하는, 센서하고 포칼 렌스를 통해서 화각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일일이 사실은 알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가로의 호리젠탈이 24.576이었을 때 자, 포칼 렌스를 얼마만큼 하면은 FOV가 딱 그거에 맞춰서 나온다.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다시 약간 PT GUI에서 약간 확인을 해보면요. 제가 PT GUI 이거 있고요. 예전에 만들었던 자, 리센트에서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페라미터에 가서 보시면요. 은 각각 이미지가 야, 피치, 롤이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카메라의 로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테이트. 이건 나중에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실 겁니다. 로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풀프레임 가지고 있고 FOV가 얼마예요? 124.498입니다. 124.498. 요걸 하나 적어 놓을게요. 124.498. Alt N 눌러서 자, FOV 128.498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가면은 얘가 바로 ABC가 디스토션에 대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H하고 V 시프트가 바로 렌즈에서 트랜스폼으로 가로, 세로가 얼마만큼 살짝씩 안 맞는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익스포스 얘는 자, 밝기의 차이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실제 저 프로젝트 파일, PTS 파일을요. 제가 잠깐 저 PTS 파일을 보여드릴게요. 저 PTS 파일을 텍스트 편집기 같은 곳에 이렇게 넣어주면요. 이렇게 쭉 여기에 대한 정보들이 나타납니다. 정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실제 첫 번째 이미지에 여기 보면 V라는 게 있죠. 이게 바로 FOV예요. 124.49749. 이게 바로 정확한 FOV입니다. 그래서 498가 나온 거죠. 128.49749. 네. 이렇게 FOV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확인했고요. 그런 다음에 인터넷에 가신 다음에요. 인터넷에 구글에 누쿠 FOV 필드 오브 뷰 칼큘레이터라고 검색하시면요. 가장 첫 페이지쯤에 누쿠피디아에 적혀있는 필드 오브 뷰 칼큘레이터라는 익스프레션 수식이 있어요. 그 수식을 클릭하시면요. 필드 오브 뷰 칼큘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수식이 있는데 자, 여기서 호리젠탈 어퍼처를 통해서 필드 오브 뷰를 구하는 공식이 바로 요거예요. 여기서 HAP가 호리젠탈 어퍼처를 나타나는 거고요. 필드 오브 뷰가 이렇게 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 필드 오브 뷰의 곱하기 근데 저희 필드 오브 그냥 적으시면 돼요. 이게 124.578 아까 적었던 그 수치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요걸 한번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자, 이렇게 갖고 오고 자, 얘를 가지고 보는데 얘가 잠깐 이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얘가 지금 랜드스케이프 뷰라 그래가지고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은 형태로 호리존탈 어퍼처가 정해져 있는데 얘는 그 반대로 세로가 길고 가로가 여기가 4고 여기가 3인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구조 자체가 그게 디스토트가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로의 필드 오브 뷰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요. 18.672가 자,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그냥 만드시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반대로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18.672가 위로 가는 거고 24.576이 아래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카메라가 지금 90도만큼 회전이 되어져 있는 건데 그걸 90도만큼 회전시키면은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아예 카메라 자체를 회전이 처음부터 되어져 있는 형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포칼 렌스에다가 수식을 적는 겁니다. add expression 한 다음에 필드 오브 뷰를 구하는 공식을 적을 건데요. 자, 컨트롤 V 하면 필드 오브 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에러가 처음에 나타나요. HAP라는 단어를 모르겠다. HAP가 뭐냐면은 요 놉에 대한 수식 정보거든요. 그래서 캔슬한 다음에 요 놉에서 가서 이렇게 마우스 가져다 대시면 노란색으로 H 어퍼처라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게 바로 이 수식의 이 저 놉의 항목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시 add expression, 자, 단축키는 등호키예요. add expression, 자, 플러스 있는 등호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호. 자, HAP라는 용어가 없으니까 ERTURE, H 어퍼처. 자, FOVE는 바로 뭐냐면 124.4949749가 바로 공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포칼 렌스가 4.91217일 때 바로 필드 오브 뷰가 FOV가 124.49749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자, 이 9에서 화각이 결정되는 요 네 가지의 이 끝점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인디게이터의 색깔을 제가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한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VR 셋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프로젝션 방식하고 비슷해요. 프로젝션 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이것을 구하는 거는 이렇게 수식적으로 구할 수 있고요. 여기 실제 인터넷에서 보면은 여기 노드가 하나, 익스프레션으로 짜여져 있는 노드가 하나 있죠? 얘를 이렇게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텍스트를 여기에 컨트롤 V 하면은 노드가 하나 나와요. 얘가 바로 공식을 구할 수 있는 건데, 잘 보세요. 자, 호리젠탈 어퍼처가, 얘 같은 경우는 호리젠탈 어퍼처 얼마예요? 18.672죠? 18.672였을 때, 자, 필드 오브 뷰를 저희가 얼마로 해야 돼요? 124.497로 해야 되죠? 124.49749를 하면은 4.9121을 해야지만 그게 포칼 렌스가 4.9121을 해야지만 필드 오브 뷰가 124.49749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식을 구한 다음에 이걸 그대로 연동시키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자, 요렇게 해놓고요. 요렇게 해놓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렌더링을 걸어주시는 겁니다. 스캔라인 렌더. 카메라, 오브젝트, 스캔라인 렌더를 거는데요. 자, 탭 눌러서 보시면은 해상도가 아무래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작죠? 그죠? 작죠? 여기 바깥이 더 촬영이 찍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상도를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요. 자, 3422 곱하기 4563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자, 원래 요거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요거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때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자, 여기 보면은 윈도우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U하고 V가 지금 똑같이 같이 날아야 되니까 컨트롤 키로 드래그 앤 드랍 해서 익스프레션 묶어주고요. 알파 채널 누른 상태에서 정확하게 컨트롤 1, 컨트롤 2, 컨트롤 3, 컨트롤 4, 컨트롤 5. 여기에 지금 아무래도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작아지는 건데요. 2.3, 요 정도까지 할까요? 373 정도. 자, U 스케일이 2.373 정도 지금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윈도우 U 스케일이 2.313 정도. 373 정도 만들어진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설정해 주시면 되냐면요.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리포맷을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리포맷 하나 해주는데 가로 비율로 리포맷 하면은 여기 기준이 돼야 돼요. 얘는 세로 기준이. 왜냐면 돌아가 있기 때문에. 가로 기준으로 리포맷 하면은 여기 기준 때문에 이미지가 여기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투박스 post this shape
자, 하이트 기준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하이트가 지금 1920이죠? 1920 곱하기 얼마만큼 커진 거예요? 지금 2.373만큼 커져야 되죠? 한번 적어 주시면요. 4556이 나옵니다. 자, 4556이 나오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렇게 맞춰 주시면요. 네,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하는 부위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자, 커브 툴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커브 툴. 자, 커브 툴을 활용한 다음에 자, 오토크랍을 통해서 자, 한 프레임만 여기 알파 있죠? 알파 있으니까 알파 동작시키면 되고 자, 한 프레임만 요렇게 자, 크랍 노드를 통해서 크랍 활용 범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활용 범위 만들어졌으면은 자, 크랍 눌러서 컨트롤 키 플로팅 자, 요렇게 가져온 다음에 리포맷 하면은 자, 원하는 영역만 이제 요렇게 돼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요 이미지하고요. 요 이미지하고 저희가 ST맵으로 만들었던 요 이미지하고 자, 해상도가 약간 틀려서 지금 뭐 문제가 있을 뿐, 자, 이렇게 같은 이미지라는 것을, 같은 이미지의 차원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요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요, 저희가, 자, 활용하는 건데, 자, 실질적으로, 자, 원본 이미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원본 이미지 있고, 저희가, 자, ST맵으로 이렇게 만들었었죠? 여기 보면은 ST맵으로 있던 요 이미지가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자, 똑같이 이제는 요 이미지로 만드는 건데, 자, 요 이미지 보세요. 이게 원래는 촬영이 됐던 이미지예요. 원래 공간이에요. 원래 공간, 2D 공간. 그래서 디스토션을 핀 겁니다. 디스토션을 핀 건데, 자, 사실 누크에도요, 렌즈 디스토션이라는 노드가 있어요. 근데 이 노드는요, 일단 해상도가 이렇게 커지면 너무 느려지고요. 그리고 그 지금은 저희가 PT-GUI, PT-GUI의 디스토트하고 이거 디스토트를 똑같이 가져가는 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렌즈 디스토트만으로는 똑같이 수치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 이게 있으면요, 얘가 스피어에 들어가야 되죠. 스피어에. 자, 9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로우 컬럼 레디우스 맞춰주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 카메라 기준 뷰에 의해서 들어가야 돼요. 자, 저 카메라 기준 뷰. 그래서 자, 프로젝션 해야 되니까 프로젝트 3D 노드 가져가 주시고요. 카메라는 요 원본 카메라 붙여주고 자, 요 이미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투명하게 비춰서 들어갈 테니까 투명하게 이렇게 비춰서 투명하게 보이는 거 보이죠? 그래서 쩍을 통해서 알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얘가 윈도우즈 스케일이 지금 커져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디스토트가 된 이미지가. 자, 요 상태의 이미지가 프로젝션 돼가지고 들어가면은 요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스캔라인 엔더 해주고, 자, 스피어리컬 렌더 한 다음에 4K 상태로 저희가 뽑아주면요. 자, 지금 HD 상태로 들어간 거고, 리포맷. 자, 저번에 만들어놨던 프리셋 통해서 4K 상태로 뽑아주고요. 백그라운드 연결하면은, 자, 요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질 텐데, 요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사실은 요 이미지하고, 어때요? 자, 요렇게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진 이 공식을 통해서 이거를 확장한 다음에 각각 카메라가 얼마만큼의 프로젝션을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얘를 이렇게 비추고 있는지가 시뮬레이션이 되면 되는데, 그때 그걸 통해서 5개 카메라를 씌우고요. 위로 하나 카메라 씌운 다음에 그걸 그대로 시뮬레이션에서 맞춰볼 거예요. 맞춰보면은 저희가 PT-GUI에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붙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대로 같이 호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같이 맞춰보는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